안녕하세요. 닥터 박민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하소연이나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굶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모자란 부모가 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뭐 지금은 그런 부모님들 별로 없겠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자식을 굶기는 부모죠. 자,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제2의 자식을 굶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제2의 자식이 바로 뭐죠? 바로 근육입니다. 이제 근육이 우리를 이제 부양해주고 지켜주고 우리가 의지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어떤 반려장기가 될 겁니다. 근데 근육을 굶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근데 본인들이 일부러 굶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칼로리 챙겨 먹고 근육이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먹고 칼로리 챙겨도 근육은 재료, 신호, 통로가 맞아야지 잘 자랍니다. 오늘은 자기도 모르게 근육을 몰래 굶기고 있는 5가지 사항을 짚어보고 각 항목당 단 하나의 해법만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오늘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탄수, 채소만 먹는다. 재료가 없죠. 자, 뭔가 이제 단백질을 먹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단백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소와 탄수는 연료일 뿐 근합성 벽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는 차지만 근육은 굶주린다는 거죠. 자, 몸의 신호는 뭔가 먹었어 포만감은 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붙고 운동 후에 회복이 더딥니다. 해법은 단 하나죠. 그런 분들은 매 끼니 단백질을 적어도 25g, 35g 물론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을 드셔야 됩니다. 60kg이면 72g 정도 되겠죠. 70kg은 84g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끼니당 달걀 2개, 생생한 닭 120에서 150g, 두부 한 모, 그릭 요거트 한 컵 중 하나는 반드시 식탁에 올려서 드셔야 된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먹고 점심에 이거 올리고 저녁에 이거 올리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자식이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의 근육도 우리가 신경 써서 돌봐야 된다.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자물쇠가 잠깁니다. 즉 근육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긴다는 거죠.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세포 속으로 에너지를 넣는 거잖아요. 그 세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넣지 못해요. 우리가 잦은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급상승, 급락이 반복되면 인슐린 신호가 무뎌지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으로 가는 문이 닫히게 됩니다. 몸의 신호는 식후의 졸림이나 식후의 신경질, 뭔가 인슐린이 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시간 후에 폭발적 허기가 있으면 혈당 롤링 현상, 혈당 그네타이가 있다는 겁니다. 해법은 저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죠? 거꾸로 식사법. 채소, 고기, 밥. 채소, 단백질, 밥, 채소, 지방, 밥 이 순서로 젓가락이 가야 됩니다. 물론 한 그룹씩 먹는 방법도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려워요. 단지 젓가락 가는 순서만 이렇게 채소, 단백질, 밥, 채소, 고기, 밥 이렇게 해주십시오.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위산 억제제를 남용한다. 그렇게 되면 위산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우리 몸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위산효소가 떨어지게 되면 단백질 분해 흡수가 안 돼서 근육이 재료 결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몸의 신호로는 더부룩함, 트림, 단백질 음식을 먹고 속이 막히는 느낌. 다른 음식 모르겠는데 단백질만 먹으면 속이 막힌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내 몸에 안 맞다고 착각을 하시고 탄수화물만 계속 드시는 거죠. 자, 일단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불필요한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끊어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 위산 억제제를 먹는 방식도 정상이 있을 때는 먹고 정상이 개선되면 잠시 끊었다가 정상의 재발 여부를 보면서 의사와 상의해서 먹는 그런 방법도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담당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를 해보시고요. 자, 위산은 우리가 가다 사용하면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특히 위가 좀 쉬어줘야 되는 저녁에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먹는 폭식 이런 게 자꾸 있다 보면 위산의 소모, 고갈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야식과 폭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장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을 끊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운동 신호가 없으면 근육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계적 부하가 와야 mTOR, 글루트4가 올라와서 영양을 받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아무리 막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자, 몸은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계단이 버겁고 운동을 해도 펌핑감이 없다. 운동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해법은 하체 3동작.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하체 근육을 키우는 이 동작들을 수시로 하자는 거죠. 저는 하루에 2번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을 운동장으로 만들어라. 스쿼트, 스텝업, 힙힌지. 각 세트를 8에서 12회라고 보시면 시간 날 때마다 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아침에 한번 하고, 점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래서 스쿼트, 그 다음에 힙힌지, 스텝업을 이렇게 해주려고 일정표에 고정하고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근육 꽉 차버리면 근육 안에 에너지를 받지 못하겠죠. 영양소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근육 안을 지방으로 채우지 말자는 겁니다. 근육 속 지방 IMAT, 인트라머스큘러 아디포스 티슈가 누적되면 근육이 자라는 것에 저항하게 됩니다. 근육 사이 그리고 근육 속에 지방이 넣으면 같이 먹고 운동해도 합승 반응이 덜 일어납니다. 몸의 신호는 체중은 비슷한데 허리 둘레가 올라간다. 식후에 피로감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체중을 줄여야 된다고 다 알고 계시니까 실천을 해주시고요. 자, 그 부분이 힘들다고 한다면 식후 10분 걷기만 해주십시오. 하루에 2번, 3번. 아침 먹고 10분 걷기, 점심 먹고 10분 걷기, 저녁 먹고 10분 걷기.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고 근육의 당 흡수를 즉시 올립니다. 자, 오늘 당장 5간의 미니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 끼 단백질 25g에 35g, 채소, 고기, 밥, 채소, 단백질, 밥을 순수로 거꾸로 식사하기, 야식이나 폭식을 중단해서 소화 기능에 부담을 덜 주기, 하체 3동작을 시간 날 때마다 하기, 하루에 2번은 반드시 일정에 고정해 주시기, 식후 10분 걷기, 하루에 2, 3회씩 해주기. 5칸 중에서 2칸만 지켜도 2주 후에 힘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칼로리가 아니라 재료, 신호, 통로로 자랍니다. 한 끼 단백질, 식사 순서, 야식 컷, 하체 3동작, 식후 10분 걷기. 이 5가지만 2주간 지켜보십시오. 몸이 먼저 대답할 것입니다. 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근육은 나의 평생 반려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는 닥터 박리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